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을 또 맞았네요.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 아침을 맞으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신 많은 분들, 또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고 충청 남북도와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은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서해 도서지방에, 낮부터 밤 사이에는 동해안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비나 황사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기상청의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5.5도, 부산 12.8도, 광주 8도, 대전 6도, 춘천은 2.1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는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도 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를 보면 다우존스가 0.46% 올라서 12,376.72, 나스닥은 0.31% 상승해서 2,789.60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일자리 증가 규모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점차 지속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 때문에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캠페인 잠시 나가겠습니다. شاهدين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프레시안의 황준호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인 목사가 코란을 불태운 바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 사무소 공격이 있었네요. 예, 이 미국인 목사의 행위에 화가 난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이 어제 북부 마자리 샤리프라는 지역에 있는 유엔 사무소를 공격해서 유엔 직원 등 최소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사건 당시에 무슬림 수백 명이 코란 소각의 항의 시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유엔 사무소 경비대원한테 총을 쏘면서 내부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사실상 계획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이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보도에서는 20명도 넘게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았네요. 예. 코란을 불태운 건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3월 20일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예. 플로리다주의 한 교회의 테리 존스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작년에 9.11 테러 9주년 때도 코란 소각 때문에 한 차례 큰 소동을 벌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당시에 미국 내외의 비난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결국 못했는데 이번에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코란을 피고로 하는 모의 재판이라는 걸 한 다음에 코란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불을 붙이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요. 예. 작년 9.11 때도 보면 오바마 대통령하고 힐러리 국무장관이 나서서 만약에 코란 소각 같은 것을 하면 아프간에 있는 미군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면서 하지 못하게 설득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유엔 사무소 직원들이 사망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앞으로도 조금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양 사력 간의 상당한 갈등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무리하는 사람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은요? 리비아 속보입니다. 리비아 반군이 카다피의 부대, 그러니까 리비아 정부군이죠. 리비아 정부군이 서부의 주요 도시에서 철수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그렇다면 유엔이 요구하고 있는 정전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종의 조건부 정전 제안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리비아는 동부는 반군이, 서부는 카다피군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카다피군이 서부 주요 도시에서 철수하면 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조건이 아닙니다. 정전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하고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카다피 쪽에서도 뭐 반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 무사 이브라임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한마디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예. 리비아 정부가 일주일 전에 만약에 아프리카 연합이 중재하는 반군과의 협상이 있다면 자기들이 응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반군의 조건부, 이번에 나온 반군의 조건부 휴전 제안이라는 거는 리비아 정부는 뭔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군도 뭔가 좀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명분에서 나온 제안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디우마 호세프가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을 넘겼는데요. 지지율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어제자로 브라질의 유력 여론조사 기관이 이보페라는 데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73%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호세프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신뢰도도 74%에 달해서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임 룰라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77, 8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서 과연 이제 후임자도
후임자가 룰라의 그늘 때문에 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고 예. 또 반대로 룰라의 후광 때문에 역시 호세프 대통령도 지지율이 좋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룰라의 그늘보다는 후광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호세프 정부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오히려 룰라 1기 때보다 더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제 2011년 시즌 프로야구가 드디어 막을 올리는데 오늘 스포츠 소식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신명철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막전에 나서는 선발 투수들이 누가 되나요? 네, 일단 문학구장에서는 지난해 챔피언 SK가 기둥 투수 김광현 대신 외국인 투수인 게리 글로버를 선발로 내세우는데요. 예, 김광현은 시범 경기 마지막 가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중 3년전이 그 왼손 타자가 많은 그 LG와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 김광현 선수가 올 시즌 선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에 맞서는 넥센은 지난해 삼성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낯이 좀 익습니다. 브랜든 나이트를 투입을 합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1패 평균 자책점 4점대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닝당 탈삼진이 1개 이상이었거든요. 예, 네, 지난해 무릎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잠실에서는 외국인 투수들끼리 겨루는데요. 두산의 더스틴 리포트, LG의 레다메스 리즈가 맞붙는데 두 선수 모두 최근 야구 팬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포트 선수는 키가 농구 선수를 해도 될 만한 2m 3cm입니다. 아주 예. 큰 키고요. 그리고 레다메스 리즈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뛸 당시에 이미 구속이 시속 160km를 넘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불같은 강속구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야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이 밖에 광주구장에서는 기아 윤성민과 삼성 차우찬. 차우찬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주로 중간 계토로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 시즌 개막전에 선발로 나설 정도로 삼성 마운드에 선발진으로 올해는 활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롯데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인 브라이언 코리하고 한화의 류현진이 맞붙게 됩니다. 예. 선발로 나오는 선수들이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이군요, 그러니까. 네, 올 시즌에 각 구단이 그러니까 2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각 예. 구단마다. 대부분 투수로 이제 보유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16명의 외국인 선수 가운데 2명을 뺀 14명이 투수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외국인 투수들이 비교적 기량들이 괜찮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바뀌는 룰도 있다면서요, 올해 프로야구에서. 네, 이게 그 승률 방식이 지난해까지 좀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승부를 패배로 간주하는 그 승률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일선 감독들의 반발을 좀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만 하면은 A팀이 예를 들어 3경기를 했는데 1승 1무 1패를 거뒀다면 지난해 방식으로 하면 승률이 무승부까지 포함해서 1승을 나누기 3을 해서 3할 3푼 3리가 되는데 예. 올해부터는 무승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2경기를 치른 것처럼 되겠죠. 1승을 2로 나눠서 승률이 5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무승부를 해도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승률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올 시즌 이제 전망이 아무래도 좀 궁금한데, 네네. 그 방송 해설자들이 올 시즌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좀 취재를 하셨다면서요? 예, 여러 그 해설자, 사실 저도 매우 궁금해서 허구현, 하일성, 김용희, 이순철, 이광건, 이여봉 전부 방송에서 많이 활약하시는 그 해설위원들이잖아요. 예, 예. 직접 다 전화로 한 번씩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허구현 MC 해설위원은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어느 시즌보다 외국인 선수 변수가 크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일단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두산, 롯데, 삼성, LG가 이 외국인 선수의 활약 여부가 팀 성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하일성 KBS 해설위원은 일단 전체적인 판도를 3강 3죽 2약으로 보고 있는데 하이원은 특별히 좀 기아에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범호를 영입한 기아가 올 시즌 가장 주목받는 팀이 될 것이고 이범호의 가서로 투타의 균형이 어느 정도 기아가 잡혔기 때문에 기아로서는 특히 조병현 감독으로서는 선수 경에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기아를 SK 두산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할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야구는. 네, 대체로 보면 올해는
3강 3중 2약으로 보고 있는 그 전문가들과 예. 2강 4중 2약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로 대체로 나뉘는데 공통점은 역시 2약으로 넥센과 하나를 꼽고 있는 것이고 예. 주민권 팀들 가운데는 롯데와 LG의 올 시즌 활약이 어느 정도 펼쳐질지를 좀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쪽으로 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지금 평창하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헨이 주민들이 좀 반대가 꽤 있는 모양이네요. 주민 투표를 하게 됐다면서요? 예, 그 미국 AP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설상 경기가 열릴 예정인 가람시 파르텐 키렌 이게 좀 민헨 인근 지역인데요. 예. 오는 5월 8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가름시 파르텐 지역에서는 알파인 스키하고 스키 점프 등이 설상 경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부 농민들이 토지 수용을 그러니까 경기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예.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환경단체들도 동계올림픽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유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주민투표까지 하게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민헨 동계올림픽 유치원에서는 뭐 농부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토지가 경기장 시설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뭐 그래서 올림픽을 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투표를 하더라도 주민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할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예. 이런 과정 자체가 IOC 위원들이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뭐 환영 일색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스포츠 평론가 신명철 씨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토요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참 좋은 생각. 오늘도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을 먹어도 괜찮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방사능 공포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정부는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식품들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난 화요일에 박원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재환경부장과 방사능 물질 이동 경로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가 있고 수요일에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과 방사성 물질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 식품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정 국민에 접어든 구제역에 대한 얘기도 종합적으로 나눈 바가 있는데 2130 쓰시는 분께서 사실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샘플링 검사가 아닌 전수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전화 연결을 직접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살고 계신 주부신데 김정란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주말 아침도 일찍 일어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가는 줄은 일어나고요. 예. 안 가는 줄은 안 일어나고. 아, 놀토 일토가 좀 다르시군요. 예. 오늘은 놀토인가요? 일토인가요? 일터요. 일찍 일어나셨군요. 예. 모두들 학교 아직 안 갔겠네요. 예, 아직 안 가고요. 이 시간에는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겠군요. 예. 예. 늘 이렇게 청취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주 1회 검사는 너무 좀 터무니없이 적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이제 몇 가지 주요 어종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그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이런 상황을. 그 일본의 사정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변하는데. 예.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매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안하시니까요. 예. 예. 요즘 이렇게 슈퍼나 어디 시장 가시면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자꾸 이렇게 좀 따져보게 되시죠? 예, 아무래도 그러게 되죠. 예. 아직 많이 있던가요? 특히 수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가공식품 같은 거는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예. 그래도 손이 잘 안 가시나요? 저는 원래 일본 식품 이런 거는 거의 안 먹어가지고 뭐 예. 평소에도 먹지 않아서 뭐 사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어서 뭐 신경 쓸 일은 없고요. 예. 그 수산물은 그래도 이렇게 생물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보면 고등어나 뭐 생태 이런 거는 가끔 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안 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 막아버릴 경우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우리 예. 주부자 여러분들께서는. 예. 예.
요즘은 그 해독 작용에 좋다는 해조류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많이 좀 사셨습니까? 전번에 언제 21일인가 이렇게 동네 조그만 슈퍼를 갔는데요. 예. 미역이 막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집에 오면서 저는 동네 슈퍼에서 저도 그냥 개인이 미역을 2봉지 사갖고 들어왔거든요. 예.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퍼지긴 한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막 마음 같아서는 뭐 미역, 김, 다시마, 뭐 멸치 이런 거 이렇게 바다에서 생산되는 거를 예. 이렇게 오염되기 전 거를 막 이렇게 막 사서 쟁여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이 날짜도 또 따져보셔야 예,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한 거로. 예. 주부들 마음이 다 이러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이 아침 식사 준비 한창 하실 텐데 제가 괜히 끼어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사시는 김정란 씨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 그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결국 이제 백지화되면서 영남권의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영남권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도 일제히 이제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지난 목요일에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인 밀양의 조혜진 의원 그리고 부산의 이종혁 의원 등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어제는 친박계 중진이랄 수 있는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을 연결해서 박근혜 전 대표 발언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찬반이 많이 엇갈렸군요. 2359 쓰시는 분께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이었다. 그러다가 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백수길 씨께서는 공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유익을 따져봤을 때 더 이상의 공항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이후에 한일 간의 독도 갈등이 다시 이제 커지고 있는데 권철현 주일 대사가 어제 일본 마스모토 외교장관을 항의 방문해서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어제는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를 연결했는데 여러 가지 그야말로 알맹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전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서훈기, 조성일, 유수준 씨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말이 아닌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이훈 씨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참 여러 가지로 당혹스럽다. 분노도 클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이런 그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1분 발언입니다. 예, 국내 최고의 과학 영재들이 모인다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석 달 사이에 3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 수고밖에 없죠.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학사 관리 방식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압박,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들까지 자살의 원인은 각각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젊은이들의 자살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큰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대 심리학과 현명호 교수가 1분 발언을 보내오셨습니다. 중앙대 심리학과 현명호입니다. 현재 자살예방협회 부회장과 중앙대 학생생활상담소 소장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되는 대학생의 자살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사회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소년이 연이어 자살을 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살은 그 전염성이 있어서 가까운 사람 6명 정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애초에 자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자살자가 발생할 경우에 여러 홍보 활동이나 수업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심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살률이 현재 매우 높은 입장에서 볼 때 국가 경영에도 하나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즉흥적이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접근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살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들 그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효과가 어땠는지를 갖다 분석하기 위한 심리부검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핀란드에서 심리부검을 국가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자살률이 크게 감소했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국자살예방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중앙대 심리학과 현명호 교수의 1분 발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참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매일 오전 11시 55분 하루 중에 이 시간이 가장 설렌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학생들은 식당이 아닌 바로 이곳으로 모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효원고등학교 17명 학생들의 특별한 점심시간을 박윤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PD의 고본민, 엔지니어의 이준영 전준규, 아나운서의 최은아 안미정이었습니다. 앉아. 멘트 공책 갖고 와. 내가 어제 안내방송 멘트 연습해 오랬지? 네. 했어? 얼마 정도 했어 연습? 1시간 정도 하고 쉬는 시간마다 했어요. 진짜? 네. 진짜로? 네. 한번 들어볼게. 시작.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반 학생들, 지금 곧 방송실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너 들은 할 때 손동작은 이렇게 올리면서 목소리는 들은 이렇게 했지? 내려갔지 목소리는? 네. 내가 그거 교체했지. 그다음에 아직 다 너무 딱딱해. 듣기 좀 거북할 정도로 얼어있어 좀. 알겠지? 이번에 누리 해볼게. 응. 젊음과 낭만,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여기는 HBS. 속삭이는 게 아니잖아. 젊음과 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젊음과 낭만 이렇게 저녁 시간 때 발성 연습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안녕하세요. NG들만 7교시 내려와. NG들만 7교시. 예, 어이구 선배들이 아주 무섭네요. 아무튼 최은아 안미정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방송반 출신입니다. 그때는 방송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배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픽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끌려가서 방송반 했는데요. 너 맞고 들어올래? 그냥 들어올래? 그래서 안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한창 듣고 있었을 때 저쪽 구석에 저보다 먼저 끌려온 학생이 하나 있었으니 훗날 난타로 유명해진 송승환 군이었습니다. 노래는 투게더의 해피걸이 나가고 있네요. 60초 풍경 박윤경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I feel it, I had to stay until the morning. I had to get my car and drive around the block away. So I start getting up the heat inside and wait a little longer for you.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시사인의 이수기 기자와 함께 토요일 아침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인데요.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후보 때 국민께 공약한 걸 지키는 것이 도리지만 때로는 이를 지키는 게 국익에 반할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그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을 때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2009년 12월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를 공약했던 게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라면서 역사적 소명을 갖고 한 결정이라면서 세종시 수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었습니다. 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유감을 표한 거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박 전 대표가 아마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뜯어보면은 박 전 대표는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염려한다라는 그런 뼈 담긴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 대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표와의 입장 차이를 너무 심각하게 언론이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여당에서 나오는 그 청와대 내각 문책론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는 없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공항 백지화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당 내 영남권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 게다가 다음 달부터는 또 그 충청권 유치를 약속했던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대통령이 했던 공약들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한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천지개벽을 2번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천지개벽을 2번 하더라도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재의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예. 한나라당이 경기 성남 분당을의 4.27 보궐선거 후보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결정키로 했습니다.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결국 전략공천이나 추가 공모 없이 현재 예비 후보들 가운데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후보 영입은 물 건너간 거죠. 됐습니다. 예. 공천심사위는 이번 주말 공천 신청자 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는 강재섭 전 대표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당을 선거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이 전현직 대표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공산이 커졌고요. 예. 뭐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보도도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4.27 재보선을 위한 야권 연대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시민단체들이 어제 이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용했지만 국민참여당은 거부해서 이 포괄적 야권 여답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쟁점은 김해을 지역의 경선 방식이었습니다. 당초 경선 방식을 놓고 옥신각신 하다가 협상 중재단이 그러면 국민참여 경선과 여론조사 경선을 50대 50의 비율로 해 선출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등 3당이 먼저 수용, 그다음에 국민참여당이 조건부로 수용을 해서 협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현장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이견이 생겼습니다. 민주당 등은 경선 모집단을 그러니까는 무작위로 추출하자고 했지만 국민참여당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어쨌든 시민단체는 사소한 문제로 국민적 여망인 야권연합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 여론조사나 국민참여 경선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면 일괄 타결은 물 건너가고 춘천까지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무인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기 설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설치 현장에서 우리 땅 독도에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교과부 장관이 독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독도에 이 설치된 방사선 감지기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70개의 감지기와 같은 기기인데요. 예.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 총량을 분석을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예. 굳이 안 가도 됐겠지만 이제 요즘 상황이 이러니까 일부러 갔겠죠. 예, 상징성이 좀 크다고 보입니다. 전국에 2만여 대의 비실명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비실명차라는 거는 일명 대포차인데요. 감사원이 2010년 8월 현재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17만여 대를 대상으로 이 자동차세 체납관리 실태를 감사했는데 2만 1천여 대의 자동차가 세금 부과나 세금을 물을 수 없는 사망자, 노숙자 등의 이름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대포 차량은 주로 자동차세 체납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 국토해양부 등이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대포차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특히 이 대포 차량들은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이 돼도 이 범칙금만 납부하면 고발 등의 다른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후속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원 직원들이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 인지를 빼돌려서 거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전국의 법원과 지원 등을 감사를 했는데요. 인지대를 빼돌린 공무원 7명을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창고에 들어갈 소송 서류에서 헌 수입 인지를 떼어내서 특수약품으로 처리해 말끔하게 만들었다가 이 민원인들이 소송 서류에 붙인 새 인지를 풀이 마르기 전에 떼어내서 헌 인지로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예. 빼돌린 인지는 인터넷 사이트나 변호사 사무실에 싸게 팔아온 걸로 드러났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이 인지가 떨어진 소송 서류만 해도 2만 7천여 건이고요. 인지 가격의 총액은 1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예, 직원 7명 가운데 2명을 파면했고 2명은 징계유예 회부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 10,000원 이상의 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원이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예. 카이스트가 어제 교학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연수의 자살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예. 이날 부상특위에서는 평균 학점이 3.0 미만인 학생에게 연간 최고 1,500만 원까지 이 등록금을 부과하는 성적평가 및 등록금 제도가 일반계 및 전문계 출신 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재 자살 원인과 관련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거액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재 제도를 고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이 하버드 대학이나 MIT 같은 미국의 명문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학생 자살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석 달 사이에 3명이기 때문에 유사일에 이런 경우가 없었겠죠, 이 학교 경우에는. 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예. 3월 소비자 물가가 4.7% 상승하면서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등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상승했는데 예. 전월 대비로는 0.5% 올랐습니다. 계속 가파르게 올라서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예. 석유가도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3.7% 상승해서 2003년 9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금 이자로 훨씬 지금 뛰어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가운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2121.01로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였던 1월 19일의 기록을 가볍게 경신했습니다. 예. 이런 기록을 세운 건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덕분인데요. 외국인은 어제 7천억 원을 순매수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달 16일부터 13거래일 동안에 3조 6천억 원을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본 시장으로 가지 못하는 외국 자금 등이 몰리면서 당분간은 좀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지난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4만 3천여 명인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는 40대가 가장 많았고요. 연령대별 여성 환자의 비율은 20대 63%, 30에서 50대 58%, 60대 이상 65%였는데요. 예.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활동 이후에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사 육아 스트레스가 원인이고요. 20대 여성은 무리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 등이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인의 이수기 기자였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예, 토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혹시 소셜 테이너, 그러니까 소셜 플러스 엔터테이너 이게 신조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쟁점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하는 그런 연예인을 소셜 테이너라고 요즘은 이제 부릅니다. 요즘 소셜 테이너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이름이 오르는 분이 김여진 씨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이유로 집단 해고됐을 때에 트위터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분노를 표시하고 또 적극적인 지원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고 직접 현장에도 함께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하고 지난번에 미니 인터뷰 잠깐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또 발언을 내놓으셔서 높은 공감 또 관심도 끌어내셨습니다.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신데 좀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멘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적 발언과 봉사활동에 나선다. 소셜 테이너 배우 김여진 씨. 오늘 그 토요일에 만난 사람의 손님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김여진 씨를 좀 모셔달라 이런 그 요청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8년 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거죠, 아마? 네, 그러네요. 지난번에 그 미니 인터뷰는 물론 그때 이제 홍익 때 청소노동자 여러분들 때문에 하셨던 거고 8년 전에는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드라마 때문에 나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광주 광주항쟁 그때 몇 주년이었더라? 하여튼 예. 특집 드라마를 그때 처음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일로 불러주셨죠. 예. 네. 그때 이제 그 광주에도 직접 물론 이제 다녀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 얘기도 많이 나누셨고 그래서 그랬었죠. 기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뵙게 되네요. 좀 뭐 무릎팍도사처럼 하진 않지만 양력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972년에 경남 마산 출생이십니다. 40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불혹의 나이십니다. 그때 여기서 뵀을 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셨는데. 그렇죠. 예. 약간의 압을 곁들이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화여대 동문과를 졸업하셨고요. 연극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러브레터, 엄마를 부탁해, 그 이외에도 많은 연극에 출연하셨습니다. 영화는 너무나 유명한 처녀들의 저녁 식사, 또 박하사탕, 취화선 외에 또 많은 영화에 출연하셨고 드라마도 뭐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대장금, 이산,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외에도 많은데 아마 오늘부터 또 네. 드라마 하나가 들어가죠. 예, 오늘 첫 방송 되죠. 예, MBC에서요. 예. 네. 주말 드라마. 네. 밤 10시에 하는. 네. 내 마음이 들리니라는 드라마 오늘 시작합니다. 예. 어떤 역을 맡으셨습니까? 제가 1인 2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게 될 역할은 청각장애자 역할이고요. 그래서 연기를 다 소화로 연기를 했어요. 예. 이거 다 배우셨겠네요, 그럼. 네, 열심히 배웠죠. 예. 그렇게 해서 얼마 안 가서 사실 아마 못 보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역할로 예, 점을 찍고 나오진 않지만 다른 역할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점을 찍고 나온다는 건 네. 아내 유혹 말씀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오늘부터 들어가는 드라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에 청룡영화상 춘사영화제 신인상을 받으셨고요. 2000년에는 대종상 여우조연상을 받으셨습니다. 주연상도 이제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언젠가 받겠죠. 예. 요즘 아무튼 인터넷 검색창에 김여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치면 영화도 물론 영화, 또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또 이제 많이 이름을 올리시게 됐습니다. 직업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소셜 테이너라는 그 직함이 직함이라고 뭐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지만 그런 호칭이 혹시 뭐 이렇게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반가우시거나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사실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주셨는데 그냥 붙여주신 분 마음이고요. 저는 뭐 그게 무슨 말인지도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워낙 했었고. 신조어니까요. 아마도 배우가 그것도 여자 배우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되게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신기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달게 받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농성을 처음에 이제 지지하고 지원 활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인식을 받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저는 뭐 그전부터도 트위터나 뭐 작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해온다면 제 생각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파장이 있었던 게 이제 그분들 문제였는데
일단 틀린 건 제가 이제 직접 그 현장을 가서 글을 올렸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이 조금 놀라셨던 것 같고요. 예. 계기가 됐던 건 역시나 트위터라는 매체 때문이죠. 거기서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소식들이 예. 와요. 이게 어떤 주장이나 뭐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성한다, 우리 얼마 받는다, 여기 지금 쌀하고 김치가 떨어졌다, 예. 이런 소식들이 올라오니까 정말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실감이 되고요. 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었었어요. 예. 네. 되게 그런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러게요. 왜 예. 그랬을까요? 김미아진과 날라리 외부 세력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네. 즉 홍대 사태 때 그때 이제 함께하는 트위터리안이라고 하나요? 네. 트위터 친구들하고 만든 온라인 모임의 이름인데 왜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싫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예. 아니, 제가 그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근데 예. 굉장히 즉흥적으로 지은 거라서 왜냐고 물으면 글쎄요. 그냥 떠올랐을 뿐인데요. 사실 예. 저희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예. 첫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날이 사실은 그분들이 그 정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하시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거 몰랐고 솔직히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집회 자리에. 예. 그래서 저희는 바로 옆에서 술 마시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참 날라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때 당시 이제 총학생회장이 계속 이제 외부 세력들은 좀 물러나 달라라는 예.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린 이제 대놓고 우린 외부 세력 맞다. 근데 우린 간섭할래 이렇게 조금 뻔뻔스럽게 예. 나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집회를 하고 계실 때 우린 옆에서 놀면서 사실 누가 되거나 패가 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하지만 우리는 뭔가 마음으로 응원을 좀 하고 싶으니까. 하긴 뭐 지원하겠다고 같지만 또 선뜻 이렇게 같이 섞이긴 좀 쑥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집회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예. 그런 게 다 처음이었던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거죠. 가서 촛불을 드는 것도 어색하고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어색한 상황인데 예. 굳이 그런 어색한 걸 우리가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끼리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네. 언뜻 떠오른 이름이 그래서 네, 날라리 외부 세력이 된 거군요. 세력이었죠. 네. 지금도 같이들 이렇게 모이시고 그러면 네, 자주 모여요. 예. 네. 여전히 같이 모이셔서 뭘 하십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그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분들 농성인 결합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저는 한번 찾아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학생 그리고 청소노동자분들 날라리 외부 세력 세 팀이 장기자랑으로 배틀을 한번 하죠, 학교에서. 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좋다 하고 왔는데 다음날 타결됐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날라리 밴드라 해서 날밴이라는 게 생겼고요. 예.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 예. 그래서 정말 못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예. 있고 또 한 팀은 사진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여러 청소노동자분들의 상황이라든가 우리들 모습 이런 사진전 준비하는 팀이 있고 예. 책도 쓰자 그러고 하여튼 의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확실히 그 타결을 아쉬워하는 거 보면 날라리들임에 틀림이 없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칫하면 이 날라리가 브랜드 가치처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뭐 통큰이 브랜드화 됐다고 합니다만. 그런가요? 예.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예. 무거운 일이지만 사실 가벼운 예, 마음으로 예.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가볍고 재밌어야 예.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되게 그 예. 이름이. 제가 지었지만. 아무튼 잘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사회 참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의견은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출해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공식적인 그 활동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륜 스님이 세우신 국제구호단체 JTS. 법륜 스님은 지난주에 저희 시간에 나오셨었는데요. 네. JTS는 이제 조인 투게더 소사이어티. 여기 사회공헌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예. 그건 언제부터 합류하셨습니까? 한 4년 정도 됐고요.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네, 활동을 한 지는. 그리고 사회공헌팀은 사실 없던 팀을 만들게 된 건데 그거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드라마 작가 노유경 작가님이나 배종 선배님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연기자 방송인들 중심으로 사회공헌 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좀 공헌 좀 하고 살자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저는 그때 마침 별로 죄송합니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팀장을 맡아서
한 6, 7개월은 거의 상근 자원 활동을 했었어요. 거기서. 예. 네, 그래서 그때 경험들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상근 정도, 그러니까 물론 뭐 봉급받는 그런 상근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거기는 JTS는 100% 자원 활동을 그렇겠죠. 많이 예, 했어요. 예. 네. 아무도 돈은 안 받죠. 예. 네. 그 정도로 일하셨다는 거는 정말 열성적인 그런 팀장이 아니면 힘든 네.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그렇죠. 많이 들은 질문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연기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양립해 나가기가 좀 어렵다든가, 그건 본인의 어떤 그 처지보다도 여러 가지 바깥의 시선 때문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제가 부담을 느끼냐라고 물으신다면 느끼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부담이 될 게 없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 연기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걸 이제 밖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랑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훨씬 구체적이고 섬세한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다른 분들의 시선은 저는 그냥 낯설음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자가 이런 사회 참여를 하는 경우가 워낙 드물고, 예. 뭐 여자 배우가 그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별로 보신 적이 없어서 예. 저러면 배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저는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문 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0939 쓰신 분께서 당장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대중한테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배우의 사회 참여, 신선하고 건강하다라는 그 느낌을 전해주셨는데, 0939님께서는 신선하고 건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그 연기하는 걸 보면 좀 난 헷갈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예. 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그동안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을 했다기보다 예. 굉장히 뭔가 다른 성격 또는 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 조연들을 주로 했었고요. 개성 있는 역할이기도 했죠. 예. 그리고 그 캐릭터의 그 개성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개성보다 훨씬 더 세요. 예. 정순왕후보다 제가 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요. 예. 이렇게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역할도 전혀 다른 역할이고요. 예. 연기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선합니다. 되게 이렇게 예.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네. 미니 최진혁 씨께서 오버하셨습니다. 여신강님. 느낌표까지 찍어주셨는데 이건 오버하십니다. 예. 아닌가요? 네, 오버하십니다. 네. 다 이렇게 팬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겠죠. 최진혁 씨 고맙습니다. 얼굴이 다 빨개지네요. 이화여대 동문과를 졸업하셨는데 첫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른바 그러니까 학생운동권이셨나요? 이렇게 질문이 저한테 넘어와 있는데 저는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어를 잘 하십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빨리 얘기해요. 예. 전혀 못합니다. 왜 못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습니다. 예. 다른 일만 주로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벌써 얼만데요, 그게. 예. 안 쓰고 살니까 저는 까먹었죠. 학교 다닐 때 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전 잘합니다. 저는 신문 방송. 아니요, 전 국어국문과 출신인데요. 좋으시겠습니다. 과 선택을 잘했어요. 예, 전 하여간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말을 참 잘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생 운동에도 좀 참여를 하시고 그러다가 4학년 때 이제 그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셨습니까? 힘들어서 그만뒀죠. 예. 다른 이유 없고요. 뭐랄까, 그러니까 투쟁을 한다는 건 사실 예. 자신의 어떤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오래 화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래 화를 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죠. 그래서 예. 저는 그 분노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분노의 힘으로 뭔가 계속 오래 지속한다는 건 그냥 무리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랬었고요.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고 슬프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정말 외톨이가 됐죠, 사실. 4년을 했던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왔죠.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의 분위기는 뭐랄까 굉장히 품성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완벽함을 요구하고 일상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살아나가길 요구하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날라리기 때문에요. 거기서 어느 순간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느끼는 어떤 뭐랄까 이게 소용돌이가 막 하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어떤 느낌 이런 것이었을까요? 정말 허무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정말 손안에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달 넘게 아마 방 안에만 이렇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들은. 그게 4학년 때였다면 사실은 이제 그 사회 진출도 준비를 해야 될 때고 그럴 때인데. 전혀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연극의 길로 들어서시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얘기는 잠깐 광고 들은 다음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MBC 라디오. 배우 김여진 씨와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때 얘기를 하다가 이제 4학년 때 전환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연극계로 들어서는 얘기로 들어가다가 이제 광고가 나갔습니다. 연극 배우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실 아무도 놀아주지도 않고 혼자 계속 외톨이를 지내다가 혼자 연극을 보러 갔어요. 참 다른 학생들도 참 박했군요. 그렇게 안 놀아주던가요? 제가 스스로 숨은 게 크고요. 물론 그렇겠죠. 어떻게 어찌 할 바를 모를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극이라는 걸 그냥 포스터를 보고 우연히 보러 간 게 저한테는 거의 첫 연극이었어요. 공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슨 연극이었죠? 이게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연극으로 데뷔를 했죠, 제가. 그렇죠. 근데 구경하러 가셨다가 어떻게 또 그 연극으로 데뷔를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보고 있는데 그 연극이 끝나고 정말 잘해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사랑에 빠진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관계자분이 오셔서 나가라고. 다 나갔는데 왜 안 나가냐고. 그래서 저는 또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아니라 나가라는 얘기였군요. 왜 안 나가고 있냐 그래서 제가 포스터 붙여드려도 되냐고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봇대에 포스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그러라고. 근데 내일 오면 이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일 오라 그러면 다음날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 잡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음날 갔죠. 아침에. 가서 포스터 붙였어요. 포스터 붙이고 전단지 나눠주는 일을 했죠. 하면서 그 공연을 그러니까 단원이 된 거죠. 예비 단원 같은 게 준 단원이 돼서 그렇게 오전에는 포스터 붙이고 전단지 나눠주고 오후에는 그 공연을 계속 봤죠. 같은 공연을 그렇게 본 게 한 달이 좀 넘었고요.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그 주연 배우가 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한 달 반을 공연을 매일 봤으니까 대사를 외우고 있었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제가 무대에. 그 어느 극단입니까? 그게 봉원패라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니, 한 달 반 봤다고 바로 데뷔시켜주는 극단이 어디 있습니까? 데뷔라기보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저를 좀 믿어주신 게 있고요. 정말 열심히 보고 그 대본을 보고 하는 걸 보셨기도 했고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 보고 정 안 되겠으면 불 끄겠다. 불 끄고 그때 재밌는 극단이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그 말 믿고 올라갔어요. 갔는데 사실 다른 배우분들한테 굉장히 민폐였죠. 그렇죠. 뭐 갑자기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던 애가 무대에 올라왔으니까 전봇대에다 포스터 붙이다가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사실 그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그 공연을 계속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공연을 한 1년 정도 같은 공연을 꽤 오래 갔군요. 다른 배우들이 굉장한 히트작이었네요. 다른 배우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고정으로 있었고요. 공연을 하면서 사실 연기를 배운 거죠. 그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그렇게 끌었습니까? 일단 처음 접해보는 공연 예술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여자 딱
5명 나와요. 그 5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쭉 연기를 하거든요. 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예. 근데 드라마랑은 기법이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들의 그 눈물, 뭐 웃음, 발음, 호흡 이런 게 다 그냥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공감치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예. 네. 그럼 난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무대에 오르신 건가요? 그때 오르신 것이? 초등학교 때 뭐 성당에서 하는 성극 이후에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네. 처음이었죠. 예. 네. 요즘도 그렇게 그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거나 하면 네. 요즘 왜 또 전부 그 연극 영화과도 다니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련 기간도 갖고. 네. 근데 요즘도 그렇게 내가 포스터 붙여줄래요. 그리고 버티면 그런 가능한 그런 세상일까요? 그곳은? 제가 지금 그곳이 어떤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포스터만 붙인다고 사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겠죠. 예. 저는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 같은 공연을 제가 그때 하루에 2번씩 봤어요. 예. 그러니까 한 60번은 넘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웠거든요. 예. 재밌었고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어떤 디테일들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조금씩 다른 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 집중력을 가졌었다라고 저는 이제 자부를 하는 거죠. 예. 그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건데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정말 그 연기를 하는 게 정말 좋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모든 걸 이렇게 즐기면서 하면 일가를 이루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즐기는 게 제일 빠른 예. 길이긴 하죠. 네. 잘 아는 것과 잘 하는 것과 즐기는 것 중에 즐기는 것이 네. 가장 좋다면서요. 예. 그러다가 이제 98년 10월에 개봉된 그 유명한 영화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 식사로 영화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네. 그 영화 데뷔는 연극을 이렇게 쭉 하시다 보니까 또 눈에 띄셨던 모양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하셨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예. 공연을 보시고 굉장히 작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뭐 큰 역할도 하고 작은 역할도 했었는데 가장 작은 역할, 마네킹 역할이었으니까요. 예. 연기를 할 게 별로 없는 그러겠네요. 역할이었는데 그 정도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닌가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서 계시려면. 네. 예. 근데 보시고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하셨고 예, 그래서 바깥에서 제가 오버한다고 계속 최진혁 씨 미안합니다. 네. 공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연기하는 거 꼭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영화도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디션을 처음 보러 갔고 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쯤 뒤에 다시 보러 오라고 하셨었어요. 예.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예. 전 공연해야 되는 사람이라 바쁘다. 왜 자꾸 오라 가라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히셨다고 그렇겠죠.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말 보따리 싸갖고 와서 대본 보게 해달라고 했을 역할인데 예. 주인공이었고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이런 예.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우연히 그 캐릭터랑 좀 맞아 떨어졌어요. 아. 그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제가 맡았던 캐릭터가 좀 무심하다 그래야 되나? 그게 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예. 나중에 계속 인상이 남으셨대요. 다른 아.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예. 같이 하자고. 그 영화는 뭐 굉장히 이제 화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그 첫 영화로서 부담스러운 영화는 아니었던가요? 저는 글쎄요. 대본이 일단 되게 재밌었고 예.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찍으면서도 전혀 없었어요. 거부감이. 그럴까요? 예. 근데 찍고 나니까 이제 이게 반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예.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하여간 굉장한 그 당시엔 화제작이었고 지금도 김여진 씨 하면 그 영화를 그렇죠. 이제 떠올리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뭐래도 잘 선택한 그런 결과가 된 거겠죠. 네. 그 이후에도 뭐 많은 영화에 나오셨는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아이들 역시 이제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네. 가져주셨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개구리 소년 얘기가 이제 영화화된 것인데 이 영화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사회극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저는 그 영화나 그 드라마의 대본을 볼 때는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제가 공감을 할 수 있는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가 이 캐릭터를 알겠다. 이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라는 게 좀 들어야 예. 사실 선택이 가능한 건데요. 그렇겠죠. 예. 예, 연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의 그 캐릭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라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실까? 예.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던 역할이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네. 그
대본을 봤을 때 정말 뭐랄까 이 감독님이 직접 쓰셨는데 정말 뭐가 사실일까 뭐가 진실일까를 예. 끊임없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 1146 쓰시는 분께서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억수로 어리게 느꼈는데 꽉 차셨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나이가 40이십니다. 네, 어리지 않습니다. 네, 한창 때입니다. 결혼은 하고 물음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MBC 프로듀서와 하셨습니다. 김진만 프로듀서. 아, 김진민입니다. 김진민 프로듀서. 네. 죄송합니다. 동명이 아니라 비슷한 이름이 하나 계신데 아무튼 김진민 프로듀서와 함께 이미 결혼하셨습니다. 1146 쓰시는 분께서. 네, 아쉽겠지만. 예. 김진민 프로듀서는 신돈을 연출한 바 있고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는 드라마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예, 예. 네. 얼마 전에 로드 넘버원 네. 예. 네. 나갔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 검색어 1위라고 또 작가들이 얘기하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좋네요. 예. MBC 주말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1인 2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많은 그 배우들이나 탤런트 분들을 보시면 한 가지 이렇게 그 배역을 굉장히 깊이 이렇게 빠져서 맡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번 드라마는 두 가지 배역이라서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근데 전혀 다른 성격이라 예. 조금 이렇게 상쇄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아이를 잃은 엄마 역할을 할 때 그 슬픔이라는 건 사실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느끼는 슬픔도 사실 빙산의 일각이겠죠. 하지만 그 영화를 찍는 내내 그 슬픔을 사실 이렇게 젖어서 살다 보면 끝나고 나서도 그 우울감이나 이런 게 좀 남기는 해요. 근데 이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슬픈 역이고요. 앞에는 뒤에는 되게 웃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군요. 상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이렇게 배우들 이렇게 뵈면 굉장히 인상적인 드라마를 하신다면은 끝까지 그 캐릭터로 평소에도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배우라는 직업이 저렇게 한번 빠지면 배역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중독성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또 매력 있는 직업 같기도 한데 좀 지나치죠, 매력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필모그래프를 보면 예쁜 역할보다는 뭔가 이렇게 개성이 강하고 센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들어옵니까? 그렇게 들어오죠, 사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뭐 단막극이거나 이런 데서 사실 뭐 약간 얌전하고 이렇게 좀 청순하고 이런 역할도 해보긴 했어요. 근데 별 반응이 없었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센 역할, 개성 있는 역할들이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지금은 이제 그 요즘 주말 드라마에 푹 빠져 계셔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나는 이런 역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좀 사람들 보기 드물었던 역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뭘까 여성 지식인 중에서 왜 조금 앞선 삶을 살았던 분들요. 우리나라 왜 그 뭐 나혜석 씨라든가 저는 또 전혜린 씨도 되게 좋아해요. 그 동문학을 처음 하셨죠. 사실 흉내를 하고 동문학 갔던 게 있는데 동문학 공부를 전혀 안 하신 줄 알았더니 네, 조금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던 한국 여성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보기 드물어했던 분들 삶을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뭐 곧 있으려고 믿고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합니다. 확신이십니까? 네. 아까 그 남편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 드라마 같이 했었어요. 그때 남편이 아주 조연출이었고요. 저는 연기자였는데 그냥 뭐 드라마 하면서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또 밥 먹자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초혼을 받았어요. 첫 데이트 한지 한 달 만에 그리고 정말 5개월 만에 결혼했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했었어요. 뭐 살아보고 정 안 되면 뭐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 진심은 아니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진심. 근데 다행히 굉장히 좋은 친구고요. 이제 좋은 대화 상대이기도 하고 좋은 파트너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더 나눠야 되는데요. 어느 사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빨리 가네요, 오늘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거의 타이틀이 무조건 행복이라고 되어 있으시길래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 행복이 연기 생활 또한 사회생활에서 모두 오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다른 소녀는 NGOC입니다. 나는 당신의 상사는 아니지만 인생을 올바르게 계획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돌아서서 떠났다. 바로 내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 내 감정은 이성의 층을 찢어서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부인은 총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당신과 눈을 만났습니다. 나는 솔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 사람도 나를 솔직하게 쳐다봤다. 어떤 남자를 좋아하든 적어도 어른이 되기 전에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일찍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주먹을 꽉 쥐어서 대학에 가서도 사랑받았어요. 아, 당신은요? 그렇다면 부이총은 왜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진지했고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4년은 대학을 다니지 않을 거예요. 부이 트로옹은 내 안에 알람 벨을 꺼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4년은 남았습니다. 나는 휴식을 취한다. 알아요. 앞으로는 진지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나에게 첫사랑의 작은 이야기라는 영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일이지만 또한 아주 작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땐 어렴풋이 이해가 됐어요. 몇 년이 지나서 나는 15세 소녀의 고백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았다. 그날 나는 버튼을 누르고 잠시 멈춰 활동과 시험, 짧은 휴식에 매몰될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다. 우리 NPC는 특정 순간에 고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 봉인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사실은 작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영원히 순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내 여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11학년 여름방학으로 타임점프. 그 해 17세였던 나는 여느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고 학교를 마치